자, 출발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미끄러운 비탈길에서 일단 첫 발걸음을 떼고 나면 그 방향을 바꾸거나 멈출 수 없는 비탈길을 미끄러져 내려가게 된다. 그러면 그 결과는 끔찍한 해가 될 것이므로 첫 발걸음을 떼는 데에 신중해야 한다. 미끄러운 비탈길 논증은 이렇게 사소한 것을 허용했는데 연쇄적인 과정을 거쳐서 몹시 나쁜 결과에 이른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쓰인다. 자, 지금 보니까요, 미끄러운 비탈길 논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미끄러운 비탈길 논증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도 같이 곁들이고 있죠. 사소한 것을 허용했더니 연쇄적인 과정을 거쳐서 나중에 몹시 나쁜 결과에 이르게 되었다. 요 이야기. 아주 사소한 것 정도는 허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을 허용하다 보면은 더욱더 심각한 것을 허용하게 되고 연쇄적인 과정을 거쳐서 결국에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몹시 나쁜 결과를 낳게 된다. 따라서 애초에 아주 사소한 것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도로 미끄러운 비탈길 논증이 쓰인다. 그렇죠. 예, 이 논증 자체가 어려운 논증은 아닙니다. 이해하기도 쉽고요. 자, 이제 다음 단원 내려가 볼게요. 이 논증은 우리에게 일상생활에서 이미 익숙한 논증 방법이다.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 참여하면서 내세웠던 논리가 바로 이것이다. 당시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최초의 도미노가 무너지면 그것이 옆의 말들을 연달아 쓰러뜨린다는 도미노 이론을 내세워서 베트남에 공산화되면 주변 국가들인 캄보디아 그리고 라오스까지 공산화될 것이라고 우려해서 미군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자, 첫 번째 이제 사례는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도미노 이론이요. 베트남이 공산화되면 주변 국가들이 마찬가지로 이제 순차적으로 공산화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우려. 자, 다음이요. 자, 알코올 의존증 환자에게 술을 한 잔 정도야 줘도 괜찮겠지 하다가 한 잔이 두 잔 되고 결국에는 만취로 이어진다. 따라서 술을 아예 입에 대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예에서 자, 한번 끊어갑시다. 두 번째 예는 알코올 의존증 환자에게 술을 한 잔씩 한 잔 정도 줘도 괜찮겠지?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 자, 계속 읽어볼게요. 이러한 예에서 한 나라가 공산화가 되는 것이나 알코올 의존증 환자의 술 한 잔은 첫 발걸음에 해당한다. 사소하다고 해서 그것을 허용하다가는 주변 국가들 모두가 공산화된다거나 또는 만취한다는 몹시 나쁜 결과가 생기는 것을 우려하는 것이죠. 맞아요. 1문단에서는 미끄러운 비탈길 논증에 대해서 이제 개념을 좀 소개했다면은 두 번째 단락에서는 관련된 사례들을 언급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 더 볼게요. 사례를 하나 더 얘기하는데 이제 미끄러운 비탈길 논증은 특히 생명의료윤리하고 관련된 논쟁에서 새로운 변화나 도입을 반대하는 보수주의적 입장을 대변하는 논증으로 사용된다. 자, 안락사는 치료나 생명유지가 더는 무의미하다고 판단되는 중증의 환자를 편안하게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안락사를 반대하는 쪽도 그런 안락사 자체는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안락사를 허용하기 시작하면 치료가 가능한 데에도 안락사를 시행하거나 심지어 히틀러 시대처럼 장애인이나 정치범을 안락사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애초에 허락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처럼 미끄러운 비탈길 논증은 숙고 중인 어떤 행위가 가져올 수 있는 위험한 결과를 경고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그 첫 발걸음을 아예 떼서는 안 된다는 강한 주장으로 사용된다. 자, 지금 세 번째 단락에서는요, 안락사 논쟁을 둘러싸고 찬성과 반대가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안락사에 대해서 반대하는 보수주의자들의 입장을 대변할 때 이 미끄러운 비탈길 논증이 활용된다. 이제 그 말이죠. 자, 여기까지 내용 뭐 별 얘기는 없긴 한데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요 이야기죠. 자, 보시죠. 미끄러운 비탈길 논증 자체가 사소한 것을 허용하기 시작하면요, 연쇄적인 과정을 거쳐서 나쁜 결과에 이르게 된다. 요 이제 논증이에요. 자, 사례는요,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도미노 이론 또는 알코올 의존증 환자의 이제 그 첫 번째 술 한 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에 등장하고 있는 안락사 논쟁에서의
이제 반대하는 입장, 보수주의 입장에서의 이제 그 대변하기 위한 논증으로 이 미끄러운 비탈길 논증이 활용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또 내려가 볼게요. 그러나 미끄러운 비탈길 논증은 과연 정당한 논증일까? 자, 필자가 얘기하는 이 이야기 전개 과정을 보니까 미끄러운 비탈길 논증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 쉽게 수용하는 입장이 아니라 아무래도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미끄러운 비탈길 논증은 과연 정당한가? 자,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가 어떤 첫발걸음을 허용한다고 해서 필연적으로 비탈길에서 미끄러지게 될까? 자, 첫 번째는요, 필자가 얘기하는 게 필연성이라고 하는 게 항상 담보되느냐 그 말이죠. 미끄러운 비탈길 논증이 항상 이 필연성이라고 하는 게 있느냐 그 말이에요. 미끄러운 비탈길 논증이 설득력 있게 보이는 것은 연속되는 선에서 의미 있는 구분점이 존재하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생긴다. 중간에 멈출 수 없다. 한번 미끄러지기 시작하면은 끝까지 미끄러 내려갈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말이죠. 연속되는 선에서 의미 있는 구분점이 없어 보이기 때문. 그쵸? 그런데 논리학에서 이른바 대머리 논증은 오류로 취급받는다는 취급받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 비슷한 어떤 그 논증이 있나 보죠? 자, 대머리 논증. 근데 이 대머리 논증은 오류라고 합니다. 자, 왜 그럴까요? 한번 봅시다. 머리카락이 수북한 사람은 대머리가 아니다. 그렇죠. 거기에서 한 올이 빠진다고 해서 대머리는 아니다. 그렇죠. 자, 거기에서 또 한 올이 더 빠진다고 해도 역시 대머리가 아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계속 미끄러져 내려가다 보면 머리카락이 한 올만 있거나 또는 아예 없어도 대머리가 아니라고 말하는 대머리 논증은 불합리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일리 있네요. 그쵸? 중간에 어디서부터 대머리야? 이 정도의 머리카락이 있어야지 대머리지 라고 하는 말을 기준을 세우기가 어렵죠. 그게 없다 보니까 머리카락이 이렇게 풍성한데 또는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는데 대머리다 대머리가 아니다 라고 뭔가 얘기하기가 어려워졌어요. 대머리인가 아닌가 판단하는 그 단절 지점을 찾을 수 없다고 해서 그쵸? 그 단절 지점을 찾을 수 없다고 해서 머리카락이 풍성한 사람과 머리카락이 전혀 없는 대머리를 똑같이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너무나도 마땅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누가 머리카락이 풍성하고 누가 대머리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고 있죠. 희한하죠. 눈으로 보면 알겠는데 이렇게 머리카락 몇 가닥이 있으면 대머리다 아니다 라고 하는 말이 이상한 거예요. 계속 내려갑시다. 대머리 논증이 오류가 있습니다. 이 오류가 있는 것처럼 미끄러운 비탈길 논증도 오류일 수 있다. 자, 대머리 논증 오류를 확인했으니까 이제 같은 메커니즘으로 미끄러운 비탈길 논증도 한번 파악해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미끄러운 비탈길이 있다는 그 주장만으로는 논증으로서 충분하지 못하다. 왜일까요? 비탈길 중간에 더는 미끄러지지 않게 하는 평평한 땅이 있다거나 우리가 비탈길에서 얼마나 더 내려갈 것인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면 비탈길이라고 하더라도 더는 미끄러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지금 읽었던 이 문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간에 계속 미끄러져 내려가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평평한 땅이 있다면 어떨까? 그쵸? 굉장히 유의미한 질문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중간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계속 미끄러져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왔으면 충분해. 더 안 내려가도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면요. 그쵸? 얼마나 내려갈 것인지 우리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면 이라고 하는 게 두 번째 질문. 첫 번째는 평평한 땅이 있다면. 두 번째는 우리가 스스로 더 내려갈지 말지 결정할 수 있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아무리 비탈길이라고 해도 그쵸? 경사로라고 해도 더는 미끄러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여기서 한번 딱 끊어갈게요. 요 이야기. 자, 앞서 언급했었던 미끄러운 비탈길 논증이 뭔가 모순점이 있다라고 이제 필자는 얘기하고 있어요. 자, 논증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는데 연속되는 선에 의미가 있는 구분점이 없어 보여서 설득력이 있게 보이죠. 하지만 그러나
비슷한 논증이라 볼 수 있는 대머리 논증에 이미 오류가 있다 그 말이에요. 단절 지점이 없다고 해서 동일하게 보지는 않아요. 대머리인 사람과 대머리가 아닌 사람을 똑같이 보지 않는다 그 말이죠. 마찬가지로 비탈길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논증이 확실하진 않습니다. 도중에 만약에 평평한 땅이 있다면요. 이야기가 달라지겠죠. 또는 얼마나 내려갈지 우리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면요. 또 달라집니다. 더 내려가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두 가지 요건은요. 이 두 가지 물음은 더 내려가지 않을 수 있는 그 여지를 제공하는 겁니다. 자, 이제 또 내려오시죠. 그럼에도 그것을 해명하지 않고 쭉 미끄러진다고만 주장한다면 그것은 그 논증은 오류가 된다. 안락사 반대 논증을 한번 보자. 자, 우리 아까 이 비탈길 논증을 누가 쓴다고 했어요? 안락사를 반대하기 위해서 이제 논증으로 활용한다고 하잖아요.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자 그 말이에요. 치료나 생명 유지가 무의미하다고 판단되는 중증의 환자에서 장애인 또는 정치범으로 가는 인과적인 연쇄가 실제로 일어나는지 보면 되는 거죠. 안락사는 글자 그대로 편안한 죽음입니다. 환자 본인도 원하고 의사 표현도 할 수 없더라도 원할 것이다 라고 확실하게 추측이 될 때 시행한다. 그냥 막무가내로 진행하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필자 입장에서. 환자 본인이 원할 때, 스스로 원할 때, 또 그 의사 표현을 혹시 못한다 할지라도 원하리라 분명히 확실하게 추측이 될 때, 만약에 의사 표현을 하고 있을 때 혹시라도 내가 의사 표현을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날이 오게 되면은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어떤 서류를 남겼다거나, 그죠? 그렇다고 한다면 가능하겠죠. 그리고 또 환자 결정에만 따르는 것도 아니고 가족이 참여하고 의료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결정한다면, 그죠? 다르지 않냐 그 말이죠. 그리고 또 죽음을 원하지 않는 장애인이나 정치범을 죽이는 것은 안락사의 정의에도 맞지 않다. 그리고 또 히틀러 때와 같은 독재 시대가 아닌 민주사회에서는 그러한 위장 안락사는 일어날 수 없다. 따라서 안락사 반대론자를 생각하는 그러한 미끄러짐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죠? 지나친 걱정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이제 필자가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미끄러운 비탈길 논증을 이용하는 보수주의적인 입장은 미끄러지는 일이 불가피하다거나 통제를 잃어버릴까봐 우려된다는 공포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쵸? 걱정이 조금 더 지나쳐서 이제 공포심까지 갔어요. 최악의 시나리오를 향해서 내려가는 일이 결코 피할 수 없는 일이 아닌데도 미끄러운 비탈길 논증은 때로 그 사실을 숨기는 수사법으로 쓰인다. 피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도 그냥 감춰버리는. 이제 이해되시죠? 그렇게 어려운 지문은 아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또 한번 정리해 볼게요. 마지막 막바지. 자, 보시죠. 안락사 논쟁에 대해서요, 이제 앞에서 이제 쭉 살펴봤던 대머리 논증 오류하고 이제 좀 이제 확인을 해봤잖아요. 비탈길 논증이 다소 과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제 안락사 논쟁에 이제 접목을 시켜보는 거죠. 환자 본인이 원할 때, 또 원할 것이다라고 이제 강하게 추측이 될 때 시행한다. 또 환자가 스스로 결정하는 몫이 있고요. 또 가족하고 의료 전문가가 같이 참여해서 결정한다. 또 위장 안락사 실행이 사실 쉽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안락사 반대론자들, 즉 보수주의 진영의 입장에 대해서 특별히 비탈길 논증이 가지고 있는 논증의 취약점에 대해서 필자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지문 분석은 다 했고요. 이제 문제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자, 문제 1번입니다. 자, 적절한 거 찾기이네요. 자, 보기 1번 보시죠. 행위의 결과를 명확히 예측할 수 있을 때에만 허용해야 한다? 행위의 결과를 명확히 예측할 수 있을 때에만? 이 말이 틀렸죠? 네. 1번은 확실하게 아니고, 자, 그 다음에 2번 선지, 나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행위는 처음부터 허용해서는 안 된다? 이게 미끄러운 비탈길 논증의 기본적인 개념전이잖아요. 그렇죠? 2번이 맞는 설명. 정답은 찾았어요. 2번. 자, 나머지 3, 4, 5도 봅시다. 3번 선지, 결과가 불확실하므로 판단을 보류해야 한다는 신중론을 바탕으로 한다? 판단을 보류하는 것 같진 않은데요? 분명히 그렇게 될 것이다. 좋지 않은 결과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3번 틀렸고요. 또 4번. 사소한 문제는 언제든 통제 가능하므로 아니요. 통제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입장이죠. 그 다음에 5번 선지. 모든 사회 변화는 나쁜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허용해서는 안 된다. 모든 사회 변화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건 또 아니야. 그래서 이것도 틀렸죠. 자, 2번 문제 내려갑시다. 자, 밑줄친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거. 자, 밑줄친 기억 어디 있을까요? 자, 기억 여기 있네요. 미끄러운 비탈길 논증은 과연 정당한 논증일까? 자, 요거에 이제 밑줄친 기억인데 적절하지 않은 거 찾기입니다. 자, 보기 1번요. 미끄러지는 연속선에서 단절 지점을 찾을 수 없다면 오류이다. 자, 잘 보세요. 그냥 이 선지만 보면은 이게 뭐지? 싶은데 자, 미끄러운 비탈길 논증 자체가요. 비탈길에 단절 지점이 없어. 평평한 땅에 있는 그런 구간이 없이 그냥 쭉 이렇게 단절 지점이 없이 쭉 내려오는 이 과정. 그래서 결국에는 끝까지 내려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비탈길 논증의 핵심이잖아요. 단절 지점이 없다는 얘기예요. 미끄러지는 비탈길의 논증은 단절 지점이 없다라고 하는 게 논증 안에 전제로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오류라고요? 네, 그거를 그 이야기를 오류 삼지는 않죠. 네. 이게 틀렸네요. 네. 그 다음에 2번 선지. 왜 미끄러지는지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으면 오류가 될 수 있다. 그쵸?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야, 내가 이쯤 요만큼 술 마셨으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야, 더 마시지 말아야지 할 수도 있잖아. 그쵸? 또는 중간에 평평한 땅이 있을 수 있잖아. 이렇게. 네, 2번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3번 선지. 우려하는 사건의 인과적인 연쇄가 실제로 발생하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그렇죠. 그냥 그럴 것이다가 아니라 따져봐야 한다. 4번 선지. 중간에 멈추거나 통제할 수 있다면 피탈길이 반드시 위험하지는 않다. 그렇죠. 그 다음에 5번 선지. 연쇄 과정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면 몹시 나쁜 결과까지 가지는 않는다. 그렇죠. 스스로 통제에 대한 얘기 가능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은 선지 1번에 원래 미끄러지는 비탈길 논증 자체가 단절 지점이 없어서 미끄러져 내려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끝까지 쭉 연쇄작용에 의해서 나쁜 결과가 생긴다라고 하는 게 이 논증의 생각이잖아요. 그냥 단절 지점을 찾을 수 없다이기 때문에 오류이다라고 하는 거는 이것을 비판하는 논조로는 부적당하죠. 그죠? 네. 이제 3번 문제 내려갑시다. 자, 3번 문제는요. 니은과 디귿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 자, 니은이 뭘까요? 니은. 여기 있네요. 미끄러운 비탈길 논증이 니은, 그 다음에 디귿이 대머리 논증. 아하, 그렇군요. 니은은 비탈길 논증. 그 다음에 디귿은요. 대머리 논증. 자, 이랬는데, 자, 올바른 거 고르는 겁니다. 자, 1번. 자, 비탈길 논증은 공포심을 조장하는데, 그 다음에 대머리 논증은 확실성을 보이는 데 쓰인다. 자, 대머리 논증이 확실성을 보이는 데 쓰이나요? 예, 아니죠. 예. 대머리 논증이 확실성을 보이는 데 쓰이지는 않습니다. 뭐, 비탈길 논증은 공포심 조장하는 데 쓰이는 건 맞긴 한데, 그죠? 앞에 전반부는 맞는데 뒷부분이 확실하게 틀린 것 같습니다. 1번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2번 선지. 자, 비탈길 논증은 결과를 예측할 수 있을 때, 그 다음에 디귿은 예측할 수 없을 때, 예측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지고 얘기하지 않죠. 네, 2번도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선지. 비탈길 논증과 대머리 논증 모두 다 의미 있는 구분점이 없다는 점에서 같다. 오, 그렇죠. 그 사이에 단절 지점이 없어. 근데 문제는 단절 지점이 없는데 대머리 논증에서 얘기한 것처럼 단절 지점이 없는데 이 사람은 대머리야, 이 사람은 대머리가 아니야 라고 또 판단을 해. 그러니까 이상하다. 모순점이 있다 그 말이죠. 예, 일단은 정답은 찾은 것 같아요. 3번 설명은 맞습니다. 4번, 5번 선지요. 4번이요. 자, 대머리 논증이 오류인 것처럼 니은도 언제나 오류이다. 언제나까지는 아니죠. 예. 그 다음에 4번 틀렸고요. 5번. 자, 디귿과 같이. 자, 대머리 논증과 같이
비탈길 논증은 연속성상의 구분 문제를 다룬다? 아니요. 네. 연속성상의 구분 문제를 다루지 않아. 다시. 디귿과 달리 니은은 연속성상의 구분 문제 다룬다. 그렇죠. 비탈길 논증에서 구분 문제 다루지 않죠. 예. 저도 헷갈릴 뻔했습니다. 예. 그래서 올바른 설명은 3번. 자, 4번 문제 내려갑시다. 자, 밑줄친 A에서 A의 관점에서 보기의 논증을 비판한다고 할 때 그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럼 밑줄친 A가 뭔지 봅시다. A의 관점. A 어딨죠? 여기 있네요. 아하, 사소한 것을 허용했는데 연쇄정의 과정을 거쳐서 몹시 나쁜 결과에 이른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A는 비탈길 논증 입장이잖아요. 오호, 그렇죠. A가 아니네요. 근데 저 지금 보면서 뭐 이상한데 했는데, 자, 미안합니다. A가 아니고 리을이에요, 리을. 잘못 봤습니다. 자, A가 아니고 리을. 미끄러운 비탈길 논증도 오류일 수 있다. 그렇죠? 미끄러운 비탈길 논증을 반대하는 그 취약점을 알고 있는 입장에서, 리을의 입장에서 보기 논증을 비판한다고 할 때, 자, 저도 헷갈릴 뻔했어요. 자, 비탈길 논증에는 써놓고 시작하시죠. 자, 그쵸? 밑줄 친 리을은 비탈길 논증을 비판하는 입장입니다. 그 입장에서 보기 논증을 비판한다고 할 때, 자, 보기는요, 초기 14일 내에 배아에 대한 실험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만약 그것이 허용된다면은 연구자들은 그 이후에 발전 단계에 있는 모든 배아를 대상으로 실험을 하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갓 태어난 아이도 실험 대상으로 삼을 것이다. 이는 매우 위험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이다. 자, 지금 보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요거잖아요. 초기 14일 이내에 배아에 대한 실험은 하면 안 된다. 만약 그것이 허용된다면 그 이후의 것들을 걷잡을 수 없다. 그러면 보기 박스에 있는 요 논지는 뭐예요? 비탈길 논증의 입장이죠. 그쵸? 그러면요, 기본적으로 비탈길 논증을 리을의 관점에서 어떻게 이제 비판을 할 것인가, 비판하는 입장에 이제 그 논증이랑 비슷한 거를 선지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볼게요. 선지 1번. 갓 태어난 아이라고 하더라도 편안한 죽음을 원하리라고 추측할 수 없다. 자, 이거는요, 비탈길 논증을 비판하는 입장 쪽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비탈길 논증 비판하는 입장에서는요, 지금 이제 이 배아 실험에 대해서 쉽게 얘기하면은 반대론자가 아니라 찬성론자 입장일 거 아니에요. 리을의 관점은. 그러다 보니까 선지 1번 다시 보면은 갓 태어난 아이라고 하더라도 편안한 죽음을 원하리라 추측할 수 없다. 이거는 반대론자들의 입장이니까 찬성론이 아니다 보니까 당연히 제껴지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선지 2번. 초기 14일 내에 배아라고 하더라도 갓 태어난 아이와 같은 인간의 특성을 갖는다. 역시나 반대론자들의 입장. 그래서 2번도 제끼고요. 그 다음에 선지 3번이요. 자, 배아는 착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신생아와 똑같이 취급할 수 없다는 뜻이다. 자, 배아는 착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신생아와 똑같이 취급할 수 없다는 뜻이다. 글쎄요. 조금 애매모호하죠. 근데 이게 애매모호하기는 한데 이 상태가 지금 비탈길 논증이라고 하는 비탈길의 이야기하고 이 관련도가 깊은가? 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애매모호합니다. 비탈길 논증에는 오류가 있다. 뭔가 이게 딱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단절 구분이 있다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랑 상관이 없어요. 그냥 착상 여부 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 좀 벗어나 있죠. 선지 4번도 한번 봅시다.
초기 14일 내에 배아에서 가태하는 아이로 이어지는 연쇄에서 인간의 특징이 생기는 곳이 있다. 오, 구분점. 단절 부분. 그쵸. 만약에 찬성론자라고 한다면 특별히 비탈기 논증에 대해서 지금 보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비탈기 논증에 기대어서 얘기하고 있는 거를 그 논증을 조금 이제 그 오류를 얘기하고 싶을 때에는 그냥 쭉 이렇게 걷잡을 수 없이 초창기부터 뭐 인간이다, 뭐 이 배아는 곧 인간으로밖에 볼 수 없다라든지 그런 논의가 쭉 미끄러져 내려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 연쇄작용에서 인간의 특징이 생기는 구분점에 해당하는 곳이 있다. 그러면 그 이전에는요, 인간의 특징이 없다 그 말 아닐 거예요. 없다 그 말 아닐 거예요. 그죠? 말이 좀 꼬이는데 요 상황이에요. 한 요 지점부터 인간의 특징이 생긴다라고 한다면요. 그러면은 요 이후로부터는 인간으로 취급을 하고요. 그 이전까지는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그러면요. 배아 실험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에서는요. 그 이전까지 시기에 대해서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여지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인간의 특징이 나타나는 이 지점이 바로 그 구분 지점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4번이 맞죠. 그렇죠? 자, 5번 선지요. 3개월 된 태아는 초기 14일 내에 배아보다는 인간에 가깝지만은 갓 태어난 아이보다는 인간에 가깝지는 않다? 3개월 된 태아는 초기 14일 내에 배아보다는 인간에 가깝지만 갓 태어난 아이보다는 인간에 가깝지 않다? 많이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자, 초기 14일 그 다음에 3개월 그 다음에 최종 출산 이렇게 보았을 때 3개월 된 태아, 요 친구는 3개월 된 태아는 14일 내에 배아보다는 인간에 가깝다. 조금 더 인간스러움. 인간 30%. 예를 들어서 하지만 갓 태어난 아이보다는 인간에 가깝지 않다? 출산하면요. 인간 100%. 글쎄요. 지금 이렇게 쭉 뭔가 프로테이지가 올라가는 건 알겠는데 이거 중간에 단절 지점이 있다, 구분 지점이 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이제 이해되시죠? 이게 중간에 구분 지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비탈기 논증에 대해서는 뭔가 제동을 걸어줄 만한 얘기가 나한테는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반박을 해야죠. 근데 그런 얘기가 없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5번 선지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이제 5번이요. 자, 드디어 나왔네요. 밑줄 친 A. 밑줄 친 A 우리 아까 봤었는데 요거 사소한 것을 허용했는데 연쇄적인 과정을 거쳐서 몹시 나쁜 결과에 이른다는 것 요거하고 관련되어져 있는 속담. 요건 쉽네요. 정답 1번이죠.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그쵸?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다 풀었고요. 요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